안녕하세요. 당신의 새로운 비상을 응원합니다. 지름길 법무법인 안현입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 이동우입니다. 이프로님, 시작 전에 잠깐 스몰 토크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 괜찮으실까요? 좋죠. 왜요, 한프로님? 제가 얼마 전에 이제 급여 관리를 좀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려고 해서 통장 쪼개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안 쓰고 있는 카드가 너무 많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체크카드 아니면 신용카드요? 이게 신용카드는 제가 하나만 쓰고 있어서 신용카드는 아니고요. 체크카드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그냥 냅두면 되나 뭐 없애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체크카드면 연회비는 거의 없을 테니까 다행이네요. 얼마 전에 장롱 속에 잠자는 카드가 5장 중에 한 장이라는 기사를 봤거든요. 휴면 카드요. 이게 1년 이상 사용 실적이 없는 신용카드 말씀하시는 거죠? 네, 안프로님처럼 안 쓰고 있는 카드는 기억 속에 없는 경우도 많으니까 분실해도 바로 알 수가 없을 거예요. 자기가 어떤 카드를 가지고 있는지 아는 것은 기본 중에 기본이니까 안프로님도 이번을 계기로 정리를 한번 해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프로님. 마침 오늘 영상 주제도 카드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바로 개인회생 신청 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입니다. 네, 신용카드와 관련해서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것 같아요. 개인회생 진행 중, 진행 후와 관련해서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지 이 두 가지 상황에 대해 결론부터 듣고 시작을 해볼게요, 프로님. 요약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신청 직전부터 진행 중에는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고요. 면책 결정 이후에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합니다. 신청 직전부터 신용카드 사용이 어렵다는 건 어떤 말씀인 거죠? 개인회생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각종 서류가 필요하죠. 이 중에 부채증명서라는 것을 발급해야 됩니다. 부채증명서요? 이게 채무자가 진 빚과 관련해서 빌린 금융기관과 그 금액을 증명하기 위한 서류로 좀 필수 서류로 분류가 되잖아요. 맞아요. 부채증명서에는 인적사항, 총 부채, 채무 발생 일자와 원금 잔액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데요. 부채증명서를 발급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서 그때부터 금융기관에서는 카드 사용이 정지가 돼요. 네, 그렇죠. 보통 우리가 무슨 일이 있거나 뭐 어디 제출해야 할 때 서류가 있을 때 그때 등본을 떼고 뭐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채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보통 정지가 돼요. 약간 논외의 질문이긴 한데요. 부채증명서가 발급이 되면 바로 하루 만에 정지가 되는 건가요? 일반적으로 신분증, 인감도장, 인감증명서로 의사 확인을 거친 후 발급 신청을 하면 하루 이틀 내에 부채증명서가 발급이 됩니다. 기술보증기금이나 신용보증기금은 즉시 발급이 되고요. 보통은 이 부채증명서를 발급받는 당일에 정지가 되기도 하고 하루 이틀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추가적으로 최근에는 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채무자가 늘어나면서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뭐 중진공 등 정부기관의 부채증명서 발급이 좀 늦어졌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금융기관보다 절차가 좀 복잡하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프로님, 그럼 회생 중에 체크카드 사용은 가능한 거죠? 네, 체크카드를 발급받고 사용하는 것은 본인의 재산을 즉각적으로 사용하는 거고 따로 부채를 늘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 개인회생이 끝나고 이제 면책까지 받은 상태라면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한 건 확실한 건가요? 네, 가능합니다. 면책 결정이 된 이후에는 신용카드를 발급하실 수 있는 요건에 해당되는 거고요. 면책이 되면 일반적으로 신용 등급이 올라가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발급이 가능해집니다. 다만 직후에는 공공기록 삭제가 이루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바로 발급을 받는 건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나아가서 추후 발급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소득 부분도 잘 신경을 쓰셔야 되고요. 급여 관리를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신용카드 관련해서 알려주실 꿀팁 같은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회생 채권자 목록에 들어가지 않았던 금융기관에 발급하시는 게 훨씬 수월할 겁니다. 그리고 회생 중에 신용카드 사용을 원하게 될 만큼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무리가 있으시다면 폐지로 이어지지 않도록 법률 대리인의 도움을 통해서 조정을 거쳐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네, 처음부터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 선에서 변제 계획안을 준비를 하고 또 좋은 결과를 받아보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파산관제인 경력 10년 이상의 도산 전문 변호사, 우리 옆에 계신 이프로님과 함께 새로운 출발을 해보고 싶으신 분이라면 언제든 상담 요청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당당한 회생을 추구합니다. 감사합니다.